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와 소외심리 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다양성을 낳는 보편 원리라 해서 생물학이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약속했었죠. 약속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에 봤던 화면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이런 명제라면 명제,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이후에 살펴보시면 이제 더 확실해지겠죠. 물론 이런 두 명제를 앞서 우리 슬라이드에 걸쳐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런 문화와 이렇게 상응해서 모든 것은 문화로 모든 것에는 또 문화도 포함된다 해서 상응해서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후 얘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타당한지, 설득력 있는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려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나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식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이 뭐가 있죠? 네, 이 채예요, 채. 여기다가 흙을 한 삽 집어넣든 아니면 쌀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든 넣고 이렇게 흔들면 탁탁탁탁 흔들게 되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걸러지는 녀석들이 있을 테고 이 위에 이렇게 남는 것들이 있겠죠. 요것들이 어떤 녀석은 이 밑에 이렇게 흘러내렸고 어떤 것들은 여기에 남느냐, 그걸 결정하는 건 바로 이 채의 채라는 말 빼죠. 채는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이 눈의 크기가 바로 무엇이 남을지 무엇이 아래로 흘러내릴지 그걸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 넣은 흙이 되었던 쌀가루가 되었던 간에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알갱이 각각이 다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죠? 여기 남던가 여기 걸러지던가 해서 여기 다 남던가 아니면 다 내려오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던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한데 바로 이것들 구성하는 그 알갱이 각각의 크기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눈의 크기가 알갱이를 할까요? 알갱이 입자 좋습니다. 입자 또는 알갱이 크기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알갱이 크기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이 눈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기 남고 어떤 것들은 아래로 흘러내려요. 바로 이와 동일한 원리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내용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눈의 크기를 환경이라 하고 이 알갱이의 크기를 바로 개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 그 각각이 지닌 특징이라 합시다. 이 특징에는 신체적 특징도 있을 테고 행동적인 특징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신체적 특징하고 행동적인 특징하고 다 합쳐서 이런 특징이 다 제각각이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있고, 그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달리는 사람도 있고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똘똘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똘똘하달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상체가 더 발달된 사람도 있고 하체가 더 발달된 사람도 있고, 바로 신체와 행동이 그 각각 개인 동물로 치면 개체 한 마리마다 다 그 특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의 크기에 상응하는 환경이 또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죠. 이때 얘기하는 환경은 자연환경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모든 환경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만드는 문명이라는 것도 환경이 될 수 있을 테고 물질적이보다는 좀 정신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때 문명과 문화를 그때가 아니라 맨 첫 시간에 한번 비교해 봤지만 좀 정신적인 표현할 수 있는 문화, 문명과 문화는 이제는 구별하지 않는다 했죠. 왜? 물질 속에는 우리 어떤 정신적인 것이 다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문명과 문화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지금 구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물질적인 문명이라는 것도 이 환경에 포함될 테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법, 질서, 제도, 즉 달리 말해 생활 양식 이런 것도 환경에 해당할 테고, 추상적인 환경이랄까요? 어쨌든 환경에 해당할 테고, 자동차니 빌딩이니 그죠? 뭐 에스컬레이터니 뭐 비행기니 이런 것들도 다 환경에 해당하고, 그리고 산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산을 깎아내고 그걸 거기다 뭐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도 환경이 될 테고, 날씨가 점점 지구가 온난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경의 변화될 테고, 요즘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많아서 예전과는 달리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그 공기청정기를 예전에 공기청정기라는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고 우리가 하나의 문명으로서 행동 양식으로서 그걸 만들어내려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문화,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막 극성을 부리는 것도 환경의 변화. 이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내가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살다가 아니면 또 인구가 적은 사람이 덜한 어떤 그렇게 변두리에 가서 살거나 이것도 결국 내 그 환경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뭐 자연 환경, 문명, 소위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추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얘기할 수 있는 문화까지 다 합쳐서 환경이라 얘기를 하고 여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지역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시간마다 시대마다 계속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 개체, 개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특징, 행동 특징은 또 다 달라요. 아까 알갱이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그리고 눈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이든 그죠? 우리 인간이 만드는 어떤 그런 조건이든 간에 그런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중에 그 개체가 지닌 신체적 특징과 행동 특징이 어떤 것은 그 환경에 더 적합하고 달리 적응적이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부적합하고 부적응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적응은 뭐죠? 결국은 그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일단 현 세대가 생존해야 되겠죠. 생존. 그리고 그 사회가 우리 세대로 내 세대로 끝나버리면 끝나나요? 끝났으면 안 됐죠. 안 되죠. 당위성보다는 사회 유지가 되려면은 그 세대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럼 번식이죠.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적합한 그러한 신체적 특징 행동이 그죠? 그 처한 환경과 맞닥뜨렸을 때 그죠? 그것이 적합하면 또는 적합하지 않으면은 그죠? 그 둘 사이에는 지금 체에다가 이 알갱이가 걸러지듯이 어떤 것은 체 위에 남고 어떤 것은 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러한 차이를 낳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금방 말씀드린 체의 비율을 그대로 여기 적어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도마뱀묘, 이 도마뱀의 이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달리하면 그 위에 조상이 이게 같은 조상에서 시작됐어. 그래서 도마뱀이 살던 그 지역이 점점 그죠? 사막화되어 가요. 점점 사막화되어 가니까 도마뱀 새끼 중에서도 피부색이 다 똑같진 않죠. 바로 뭐요? 개체들이 가진 어떤 특징, 여기서는 신체적 특징이 조금씩 좀 다르다면 피부색이 좀 다른데
점점 그런 짙은 숲을 상황에서 조금씩 눈에 보이니까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환경이 변해요. 어떻게? 점점 수풀이 적어지고 사막화되어지니까 그 도마뱀 중에 조금이라도 피부색이 흰 녀석들은 포식자한테 덜 잡아먹힌다면, 잡아먹힐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은 새끼 낳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러면은 그 낳은 새끼는 그 어미를 닮아서 또는 애비를 닮아서, 그죠? 피부색이 좀 흰 녀석들이 많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또 더 피부색이 옅은 녀석은 덜 잡아먹히고, 왜? 조금씩 사막화되어 가지는 그 환경 속에서, 변한 환경 속에서 피부색이 좀 더 옅은 녀석은 덜 잡아먹힐 테고, 그죠? 조금이라도 짙은 녀석은 잡아먹히겠죠. 이런 일이 거듭해서 일어나다 보면은 나중에 몇 세대를 지나고 나고 보면은 사막화된 그 환경에서는 피부색이 흰 도마뱀만 살아남아 있지,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짙거나 과거에 저 조상 때에 피부색이 짙었던 그런 도마뱀은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 사막화되지 않고 남아있던 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흰 녀석들은 대비가 되어가지고 포식자한테 쉽게 잡아먹히고, 상대적으로 짙은 녀석은 좀 더 오래 살아남겠죠. 그럼 그 녀석은 또 새끼를 낳게 되면은 그 새끼가 어미를 닮아서 또 피부색이 좀 짙을 거예요. 옅어서 잡아먹히거나, 그죠? 아직은 잡아먹히지 않았지만 피부가 흰 어미의 새끼보다는, 그죠? 여기에 있는 피부가 짙은 어미에게서 난 새끼들이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짙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그 짙은 녀석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흰 녀석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어서 또 그것들은 쉽게 잡아먹히고, 좀 더 피부색이 짙은 녀석이 좀 더 오래 살아남고 또 새끼를 낳는다면 그 새끼는, 그죠? 자기 윗대 애미애비를 닮아서 또 피부색이, 그죠? 그죠? 잡아먹힌 흰 피부색의 새끼들보다는, 그죠? 좀 짙겠죠. 아까 사막화되어지는 가운데 점점 피부색이 흰 도마뱀이 점점 세대를 거듭하면서 흰 피부색을 가진 도마뱀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반대로 여기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짙은 피부색을 가진 도마뱀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포식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사막화되어진다, 아니면 여전히 짙은 수풀이라든가 숲속이라는 것도 환경이지만 거기에 포식자에게 잘 잡아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즉 포식자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환경 조건이에요. 그 환경 조건 하에서 점점 사막화되어지는 가운데 포식자가 있는 환경 조건 하에서는 피부색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 더 옅은 녀석들이 살아남고 또 새끼를 낳게 되고, 또 새끼를 낳으면 그 옅은 녀석 중에는 좀 더 짙은 녀석이 잘 잡아먹히고 또 옅은 녀석이 살아남고, 그 옅은 녀석이 또 새끼를 낳게 되면은 또 어미 애비 조상을 닮아서 피부가 옅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짙은 녀석은 쉽게 잡아먹히고, 이 일이 거꾸로 숲속에서는 밝은 녀석들이 점점 잡아먹히게 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도마뱀 한 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1000마리가 됐든 간에 한 세대가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옅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세대가 숲에서 살기 때문에 점점 짙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죠? 사막에서는 피부가 옅은 녀석이, 숲속에서는 피부가 짙은 녀석이 점점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점점 새끼를 많이 낳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이 오랜 세대를 거치다 보면은 사막의 포식자, 숲속의 포식자는 환경 속에서, 그죠? 피부색이 밝다, 피부색이 어둡다라는 개체의 특성, 이 경우는 신체적 특성이요. 신체적 특성이 거기에 생존하고, 그리고 새끼를 낳기에, 번식에, 즉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 나중에 사막에 가보니까 그 사막에 사는 도마뱀은 흰색 도마뱀밖에 없고 숲속에 가니까 검은색 도마뱀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 둘은 원래 같은 종이고 그 위의 조상은 같은 조상이다. 이게 바로 아까 채의 눈에 적용했던 그 원리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에요. Natural
실렉션이에요. 자연 선택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처럼 사막 지역에는 흰색의 피부를 가진 도마뱀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숲속에는 검은색의 피부색을 가진 도마뱀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변화를 점점 사막에 있는 도마뱀 개체가 흰 피부색을 가진 도마뱀의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는, 숲속에서는 검은색 피부를 가진 도마뱀의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것을 진화라 하는 거예요. 이볼루션. 이 경우에는 사막과 숲속에서의 피부색의 진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낳았죠. 도마뱀이 처음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또 거무무리하네. 거무무리하니라는 말 아세요? 사투리 같은데 표지만 거무틱틱하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포식자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쪽 사막에는 흰 도마뱀, 이쪽 사막에는 검은 도마뱀. 다양성이 생겼어. 다양성이 생겼는데 그 다양성을 낳는 보편 원리가 뭐죠? 바로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을 얘기하는 생물학, 즉 메커니즘, 방식이 뭐죠? 바로 자연 선택이에요. 내추럴 실렉션. 그 자연 선택에서 사막에는 흰 피부가 많은 도마뱀, 숲속에는 검은 피부색이 많은 도마뱀이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는 상태를 진화, 이볼루션. 이 경우에는 피부색의 진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체 그 특징에 대해서 피부색의 진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다양성을 낳는 생물학의 보편 원리입니다. 이게 그대로 어디 적용되죠? 우리 문화의 발생학적 정의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물가에 사냐? 물 위에 살아야 되느냐? 수상가오.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에서 살아야 되느냐? 동굴집. 수렵 채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개인 문화. 농경에서 살아야 되느냐? 집단주의 문화. 이런 식으로. 자, 금방 연결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후에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설득력 있게 타당성 있게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나방이에요. 요쪽은 산업화되기 이전에 공해, 소위 매연으로 인해서 이 나방들이 늘 서식하는 그 나무, 여기에 나무예요. 이 나무 둥치가 밝은색이었어요. 나무 껍질이 밝은색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나방이 결국 다 같은 종의 같은 조상을 지닌 나방이에요. 그런데 같은 어미애백에서 태어난 나방인데도 요 녀석은 조금 짙어요. 우리도 다 똑같지 않죠. 같은 자식이라도 좀 키가 큰 녀석이고 작은 녀석이 있고, 그죠? 가장 극명하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같은 엄마 아빠에서 잘 태어났는데도. 그리고 어떤 녀석은 좀 퉁퉁한 녀석도 있고 좀 홀쭉한 녀석도 있고, 물론 그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고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경우에 같은 애미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조금 더 짙은 녀석은 이 나무에서 서식할 때 포식자 눈에 잘 띄어서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아까 도마뱀의 경우처럼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산업화 이전에 밝은색 나무 껍질에 붙어서 산다라는 이 생태적인 조건, 우리 문화에 대한 발생적 정의할 때 생태 조건 얘기했죠. 바로 환경 조건, 생태적인 조건하고 이 개체가 지닌 바로 색깔, 나방의 색깔이란 것이 같이 만났을 때, 체에 살갗을 넣고 흔들었을 때 눈의 크기와 알갱이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죠? 그것이 걸러지고 남는 것처럼 이 녀석은 이 짙은 녀석은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옅은 녀석이 새끼를 낳으면은 이 짙은 녀석이 만약에 새끼 낳는다고 한다면은 그 새끼들보다는 얘가 낳은 새끼들이 좀 더 밝겠죠. 밝지만 그 중에 또 어떤 녀석은 가격이 또 짙은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 중에 또 짙은 녀석은 이러한 생태 조건 하에서는 또 잡아먹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해, 산업화 이전에 공해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기 이전에는 여기서는 이 밝은색 나방만 찾아볼 수 있어요. 즉 밝은색을 가진 그 색깔이 점점 진한 거예요. 내추럴 실렉션이에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공해로 이 나무 껍질이 점점 조금씩 짙어지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요? 짙은 녀석은 눈이 잘 안 띄어서 잡아먹힐 확률이 줄고 그러면 새끼를 낳을 확률이 높고 밝은 녀석은 아까와 반대로 그죠?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서 점점 잡아먹히다 보면은 아까 도마뱀의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산업화, 그로 인한 공해, 그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짙어진다는 환경상의 변화, 즉 생태 조건에 의해서 이 나방이 그죠? 짙은 색의 나방만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자연 선택으로 한 나방 피부색의 나방 피부라고 하길죠. 이게 피부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나방의 색깔이 진화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자연 선택의 그 방식을 채에다가 아까 흙이나 쌀가루를 걸러내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여기서는 어디 동물의 신체의 특징에다가 적용해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화는 신체적 특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을 보는 거죠. 그런데 행동 양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야. 아까 채의 눈의 크기가 작아지느냐 커지느냐, 즉 채의 눈의 크기가 점점 변한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든지, 아니면 채가 눈이 큰 채를 쓴다든지 작은 채를 쓴다든지, 뭐 큰 채를 쓴다든지 작은 채를 쓴다든지, 눈의 크기가 아니면 눈의 크기가 자동으로 그 뭐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커졌다가 작아졌다 한다든지, 즉 눈의 크기는 생태 조건, 환경상의 조건이고, 그죠? 거기에 퍼넣는 흙이나 쌀가루는 그 알갱이 각각이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녀석은 남고 어떤 녀석이 걸러진 것처럼 여기서는 뭐요? 사막하냐 숲속이냐, 공해냐 공해 아니냐, 그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밝으냐 어두우냐가 바로 삶의 조건, 생태 조건이 지금 신체적 특징 중에 각각 다른, 신체적 중에 다르다라는 피부색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다양하게 되어지는지, 하지만 여기에 다양성을 낳는 보편 원리는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한 것이다. 자연 선택이 바로 보편 원리 메커니즘이에요.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피부색이 요런 녀석이 더 많아지거나, 검은 녀석이 숲속에서 더 많아지거나, 공해 위에는 검은 녀석이 더 많아지고, 공해 이전엔 밝은 녀석이 더 많아지고, 개체수가 그런 특징들을 지닌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진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보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보편 원리예요. 그게 바로, 그죠? 이러한 다양성 속에 통일을 생물학의 가장 오랜 주제인데, 바로 이 통일성을 낳는 생물학적 원리가 자연 선택이고, 이것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 바로 문화에도 적용되는데, 문화는 신체적 특징하고도 무관하진 않지만, 신체적 특징보다 우리는 보통 주로 뭐요? 적응적인 행동 양식, 즉 생활 방식이죠. 그죠?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그게 적절하게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행동을 하느냐, 바로 행동 양식인데, 그 행동도 그죠? 바로 이러한 자연 선택, 피부색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과 통일하게 적용되어져서 다양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 바로 발생적 정의를 설명하는 생물학적인 보편 원리 자연 선택이요. 그런데 여기 자연 선택할 때 이게 내추럴 실렉션이요. 자, 여기. 내추럴, 네이처 하면 자연이지만 AL 형용사는 내추럴 실렉션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내추럴이 뭐예요? 저기 그 아마존 밀림 숲속에서, 아니면 저 산골 골짜기에서, 그죠?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밀림 속이나 오지 산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원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추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연이란 말 아시죠? 자연. 물론 자연은 뭐 영어로 쓰자면은 네이처지만 자자가 스스로 스스로 그러하다 말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어디서? 모든 곳에서. 바로 우리가 수업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그죠? 이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어디든지 일어나는 바로 원리인데, 바로 생물학적 원리라는 거예요. 첫 시간에도 그 말씀드릴 때 우리 생물학에 대해서 좀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심리학, 뇌에 대해서도 좀 얘기한다고 했는데, 생물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자연 선택, 이 원리, 그리고 그로 인한 진화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생물학은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얘기는 생물학 아무런 설명을 못 해요. 자연 선택, 진화를 통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일어난 진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생물학을 할 수도 없고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을 못 해요. 과거의 생물학이 그냥 헛다리 짚은 셈이죠. 달리 얘기하면 우리 지금 문화라는 접근을, 그죠? 발생적 접근으로 다 아울러서 통합해서 얘기해 볼 때인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기술적 접근, 다양성에만, 거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냥 기술 디스크립션 한다든지 규범이라든지 뭡니까 또 기술이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역사라든지 이러한 어떤 단어, 그 개념 안에서만 이 다양한 것을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 안에 있는 핵심을 찌르는 공통된 원리를 모르고 좀 표현이 좀 과격할지만 헛다리 짚은 셈인 것처럼 생물학은 이걸 모르고는 생물학 설명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생물학뿐만 아니라 이 원리가 모든 전 분야에 다 적용돼요. 전 분야 어디 적용되는데? 우리가 다루겠다는 심리학에도 적용되고요. 당장에 여기 우리 문화에 지금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당연히 적용되고 사회학에도 적용되고 그러면 이 우주 진화라고 들어봤습니까? 우주의 발생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또 뭐가 있나요? 그밖에 생각 안 나나? 우리 뇌에 대해서도 좀 다룬다 했죠. 뇌에 대해서 좀 다룬다 했죠. 뇌에 대해서도 그죠?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보편 원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모든 것 안에 무한어도 포함되고 바로 문화를 에 있는 다양성 속에 있는 보편 원리 통일을 바로 생물학적 원리에서 발견하고 출발한, 하지만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원리인 자연 선택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다. 그때 이 자연이란 말은 그죠? 산속이나 밀림속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내추럴하다. 스스로 그를 하려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선택 원리라는 거예요. 아까 체에서 흙이나 쌀가루를 걸러내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도마뱀의 색깔, 나방의 색깔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 환경 조건에 다양해지는지 내추럴한 이러한 다양성이 생겨나는 것 소개해드렸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문화로 하는데 왜 생물학하지? 이 원리, 문화에도 지금 생물학에서 출발한 그러한 자연선택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문화는 우리의 적응적인 행동 양식이라 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기서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그 원리를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해드린 거예요. 자, 자연선택입니다. 내추럴 셀렉션.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윈이 소개한 그 갈라파고스 군도, 갈라파고스라고 작은 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 보니까 섬마다 핀치새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같은 종의 새인데 그 녀석들이 뭘 먹느냐, 먹으면은 어떤 식으로 먹이를 먹느냐, 요 행동들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도마뱀의 경우처럼 신체적 특징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행동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먹이를 먹느냐, 그리고 그 먹이를 먹을 때 어떤 식으로 먹느냐는 행동도 다르고, 그 핀치새들이 생긴 모양새도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 바로
부리를 보니까 요 녀석은 작은 곤충을 먹는데 개미를 먹는데 부리가 요렇게 생겼고, 요 녀석은 큰 곤충 나방이나 나비를 먹는데 부리가 요렇게 생겼고, 요 녀석은 나무 속에 구멍 사이에 있는 애벌레를 뽑아 먹는데 부리가 요렇게 생겼 거야. 왜? 얘하고는 다르죠. 뾰족해야 요 안에 있는 걸 빼먹지. 우리 이소우화처럼 긴 병에 학은 그 안에 물고기를 먹지만 여우는 그거 먹을 수 없죠. 어? 그리고 뭐 여우가 초대했을 땐 평평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학을 그것도 이게 뭐 못 집어 먹었다는 얘기 듣는데, 바로 여기서는 부리가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나무 속 벌레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녀석은 선인장의 즙을 먹기에, 요 녀석은 새싹이나 열매를 먹기에, 얘는 열매나 씨를 먹기에 부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딱딱하고 큰 열매를 먹어야 하는 녀석들은 부리가 뭉퉁하고 굵게 생겨서 깨트리기 좋게끔 이렇게 생긴 데다가 먹는 먹이나 그 깨트리는 행동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작은 벌레나 나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먹는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가늘게 뾰족하게 생겨서 그것을 탁 좀 뽑아먹기 쉽게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군도마다, 그죠? 그 군도, 집단적으로 섬이 모여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도 각 섬마다 생태적 조건, 즉 생존과 번식까지 가능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이 섬에는 이게 풍부하지 않고 이게 풍부하고, 저쪽 섬에는 이게 풍부하지 않고 이게 풍부하고, 또 다른 섬에는 이게 풍부하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는 다 부리가 뭉툭한 녀석들이 이 섬 저 섬 나누어져서 살았지만, 이 섬에서는, A라는 섬에서는 이러한 먹이만 풍족하지 이러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들만 더 오래 살아남았고, 새끼를 낳다 보니까 애미를 닮아서 부리가 이렇게 가늘고 뾰족한 녀석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뭐 아까 도마뱀 피부색이 달라지는 것과 사막이냐 숲속이냐에 따라 그 개체가 지닌 피부색이 점점 희게 되고 점점 어둡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핀치새가, 그죠? 이 섬에는 딱딱한 열매가 있으니까 부리가 뭉툭하게 두꺼워진 것이 아니고, 이 섬에는 나무 속에 곤충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리가 가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섬에서 핀치가 먹을 수 있는 먹이는 딱딱한 열매는 없고 벌레가 주로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뭉툭한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벌레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좀 더 생존해서 새끼를 낳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세대를 이어서 뭉툭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을 낳을 기회도 없고, 낳았다 하더라도 그 녀석들은 먹이가 쉽게 공급이 안 되니까 다음 새끼까지 낳을 만큼 생존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는 녀석,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부리가 가는 녀석들이 이 섬에서는 이런 열매보다는, 딱딱한 열매보다는 나무 속에 있는 애벌레밖에 먹을 수 없는 생태적 조건 때문에 새들을 거듭하면서 가는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만 그 섬에 개체가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거예요. 그 반대로 이쪽 섬에는 딱딱한 열매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다 부리가 뭐 비슷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그죠? 이 딱딱한 열매를 깨어 먹기에는 뭉퉁한 부리가 더 유리하니까 뭉퉁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은 좀 더 오래 살아남고 더 많은 새끼를 낳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녀석들은 이 섬에서는 애벌레는 없고 나무속 곤충은 없고 딱딱한 열매만 있는데 조금이라도 가는 녀석들은 그 열매를 먹기에 미묘한 차이지만 불리하고, 그것이 결국 생존과 번식에는 비효율적이어서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 딱딱한 열매가 많이 있고 나무 속에 벌레가 풍부하지 않은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런 뭉퉁한 핀치새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일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생태적 조건에 의해서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도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인 것이 계속 대를 물림하면서
유지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유산되어지고 규범으로 프로그램으로 학습으로 적응되어지죠. 제가 지금 프로그램이 학습이니 규범이니 이런 단어 어디 썼었죠? 문화에 대한 정의 얘기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예요. 즉 생태적 조건에서 얘네들이 음식을 먹는 행동, 즉 우리에 비유하자면 음식 문화에 있어서 적응적인 행동이 그렇게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발생학적 정의, 생태 조건이 문화를 결정한다는 발생학적 정의 그 아래에 어떤 보편 원리가 작용하느냐, 어떤 원리가 작용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원리가 작용한다. 내추럴하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 그러한 선택, 즉 그러한 선택이다.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그렇게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 신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죠? 먹이를 먹는 그러한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그것이 세대를 거듭해서 점점 유지, 공유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규범적 정의니 기술적 정의니 뭐 역사적 정의니 뭐 얘기했던 그 문화적 정의에서 썼던 그 키워드들을 제가 아까 그렇게 쓴 거예요. 뭐 생태적 조건에 따라 행동 양식이 규범으로서, 그죠? 적응으로서, 학습으로서, 그리고 대를 거듭해서 유산으로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유되어진다.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경우에는 우리에 비유하자면 음식 문화로 치자면 우리의 음식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처한, 우리 조상들이 처한 그 환경 하에서는 이런 식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과 세대를 거듭해서 사회 유지를 하기에 적절한 음식 문화다 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세대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학습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화에 대한 발생학적 정의, 그리고 발생적 정의, 그리고 그 발생적 정의에 따른 문화의 기원과 발생을 설명하는 보편 원리는 바로 자연 선택이고, 바로 그런 자연 선택이 이러한 다양한 성을 낳고 우리로 치자면 다양한 음식 문화를 낳고 그것이 바로 다양한 문화를 낳는 보편 원리, 자연 선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동영상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예습하시라고 이건 한번 보시라 했죠. 그리고 이 진화와 관련해서 오해, 여기 보면 진화에 대한 신화와 오해가 있는데 그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익히 안다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 동영상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습하시고 퀴즈식으로 여쭤봤죠. 뭐? 진화는 진보가 아니다. 진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징을 지닌 개체들의 숫자가 어떤 주어진 환경 하에서 점점 환경이 변화한 게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변화 상태를 진화를 얘기하고 이볼루션이죠. 그 진보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 나쁘다. 우리의 뭐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돈을 쓰지만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뭐 집안에서, 그죠? 꼭 사람처럼 입고 먹고 그리고 자고 하는 것이 걔들한테 정말 행복할까요? 그거는 뭐 제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인간 중심적으로 또는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서 행복하겠지라고 우리가 뭐요? 꼭 자민족 중심주의 문화처럼 획일적으로 다른 문화에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너는 열등하다, 너는 원시적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는, 그죠?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대접하고는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요? 왜 얘기냐면 진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기준에서 뭐 우리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라고, 실제 유리한지 안 한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인간
중심적으로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겠지라고 착각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가치가 담긴 단어예요. 진보는. 그런데 진화에는 이러한 가치 개념이 없어요. 아까 봤죠? 내추럴하다, 자동적이다, 저절로 일한다. 사막에서 흰 피부를 가지는 것이 살아남고 번식하기에 가치가 있고 진보하기 위해서 도마뱀이 막 흰색을 만들었나요? 막 때밀이로 밀어서 그냥 검은걸 빼냈나요? 아니면 피부를 그냥 뭐 어떻게 희게 만들었나요? 숲속에서 검은 피부를 가지는 것이 그죠? 생존과 번식의 가치롭기 때문에 그죠? 적응적이기 때문에 진보하기 위해서 선텐에서 새까맣게 만들었냐? 아니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즉 뭐죠? 유전적인 이유로 피부색이 조금씩 다르다는 그것과 바로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그것이 맞물리면서 내추럴,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자동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진화 안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진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진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에는 가치 개념이 되는데 이 가치라는 것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돌을 한 덩이 가져다 놓고 이걸 제가 비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해서 이렇게 쪼아 나가면은 그죠? 뭐 하다가 실수도 있을 테고 어떤 데 많이 쪼아낼 수도 있고 어떤 데 조금 쪼아낼 수도 있고 해서 점점 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쭉 나중에 비너스상을 쪼아 나갈 때 뭐요? 나 입장에서는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비너스를 만드는 것이 나한테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가치라는 그러한 것이 적용되어서 쭉 비너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보지. 진화에는 어떤 목적을 두고 그리고 소위 인간이 갖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나 도마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런 핀치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러한 부리 모양이나 피부색이나 먹이를 먹는 그런 행동이 쭉 다양하게 그렇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는 진보라는 개념과 동일하지 않아요. 진화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진화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왜 진화를 통해서 진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어떤 기준인지도 확인해 봐야 됐지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것이 진보로 보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진화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즉 진화는 목적 없이 일어나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연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죠? 바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그럴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도마뱀 피부색이 자기가 어둡고 싶어서 어두웠나요? 밝고 싶어서 밝았나요? 자기가 사막화 되고 싶어서 사막화 됐나요? 숲속이고 싶어서 숲속이었나요? 그 포식자한테 먹고 싶어서 잡혀 먹었나요? 바로 변화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거기에 포식자라는 그런 조건 하에 내가 좀 더 희게 태어났냐, 내가 좀 더 검게 태어났냐, 이것이 맞닥뜨렸어. 즉 체에 흙덩이가 걸러지듯이 그렇게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그것이 어떻게 내추럴하다, 네이처가 아니라 그죠? 자연적으로 스스로 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제다. 자연 선택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고 제가 퀴즈 내서 여쭤본 것처럼 진화에는 진보란 개념이 있느냐? 아니요, 진화에는 진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대한 신화와 오해 요거 한번 좀 보고 바로 앞으로 뭐 이미 앞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문화의 다양성, 그 중에서도 크게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라는 차이고 다양성을 볼 텐데, 그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소비 행동과 소비 심리를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다양하게 보일지언정 그 밑에 공통된 원리가 있다. 바로 발생적 접근에 의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그 발생적 접근을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보편 원리가 뭐냐? 바로 스스로 그러하게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 자연 선택의 원리로 지금 설명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신체의 특징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진화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진화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많으니까 그걸 한번 좀 확인하고 살펴보겠다 해서 보는 겁니다. Myths and misconceptions about evolution. Let's talk about evolution. You've probably heard that some people consider it controversial, even though most scientists don't. But even if you aren't one of those people, and you think you have a pretty good understanding of evolution, chances are you still believe some things about it that aren't entirely right. Things like, evolution is organisms adapting to their environment. This was an earlier, now discredited theory of evolution. Almost 60 years before Darwin published his book, Jean-Baptiste Lamarck proposed that creatures evolve by developing certain traits over their lifetimes, and then passing those on to their offspring. For example, he thought that because giraffes spent their lives stretching to reach leaves on higher branches, their children would be born with longer necks. But we know now that's not how genetic inheritance works. In fact, individual organisms don't evolve at all. Instead, random genetic mutations cause some giraffes to be born with longer necks, and that gives them a better chance to survive than the ones who weren't so lucky. Which brings us to survival of the fittest. This makes it sound like evolution always favors the biggest, strongest, or fastest creatures, which is not really the case. For one thing, evolutionary fitness is just a matter of how well suited they are to their current environment. 뭐 시간은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주저하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라마르크의 용불응설이요. 여기도 나왔지만 다윈 이전의 그러한 진화라는 다윈의 진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다윈 이전에도 진화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그때는 바로 진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진화요. 바로 우리 문화적 정의 접근 중에 문화진화론이 있었죠. 그때 문화진화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문화에 대한 정의, 즉 접근법 중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 접근법이 아니라 문화 비교시 주의해야 할 점 중에 문화 진화론인 게 있었어요. 자, 이거요. 자, 이게 제목은 문화 비교시 주의할 점 중에 두 번째 문화 진화론이 있었어요. 이게 뭐 문화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일단 문화가 진보하는지 이거는 뭐 차후에 얘기를 하게 하고, 그죠? 이때 이 진화론은 다윈이 얘기한 진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진화가 아니에요. 바로 이때 다윈 이전에도 진화란 말이 용어가 있었는데 그때 진화는 바로 이 진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이 얘기한 진화, 그리고 제가 그죠? 다양성을 낳는 보편 원리, 다양한 문화를 낳는 보편 원리로 지금 자연 선택 가지고 쭉 이후로 계속 설명하겠다. 즉 발생적 접근하에서 설명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때 진화는 그죠?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신체적 특징이든 행동이든 즉 문화가 쭉 변해가는 것, 즉 문화의 진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진화론이 문화는 진보한다는 이 말은 틀렸어요. 바로 뭐예요? 라마르크 용불응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개념을 포함시켜서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라마르크 용불응설처럼 하나의 개체가 그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뱀이 사막에서 살 때 포식자한테 안 먹히려면은 자기가 피부가 희게 되었다 해서 뭐 약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숲속에 사는 도마뱀이 포식자한테 안 잡아먹히려면은
그죠? 자기가 피부가 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면서 우연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우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선택, 내추럴 셀렉션이 일어난 것이지, 바로 한 개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진보해 가지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 이런 것이 진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동영상에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진화론은 틀렸어요. 일단은 이 진화를 진보로 봤다는 건 틀렸고, 문화는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허버트 스펜스가 바로 다윈보다도 한 30세인가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진화를 진보라는 개념으로 끌어와서 사회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악용되어서 노동 착취에도 그렇게 이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사상이 되었어요. 바로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게 사회 진화론이죠. 사회는 진화한다. 이때 진화가 뭐예요? 또 진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보라는 개념 하면서 보면은 어떤 문화는 원시적이고, 어떤 문명이, 어떤 문화는 열등하고, 어떤 문화는 우등하고, 어떤 문화는 저급하고 고급하니까 결국은 진보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명적이고 우등하고 고등한 이러한 문화가, 원시적이고 열등적이고 저급한 문화는 어떻게 그걸 진보시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대로 어디요? 제국주의, 인종청소, 우호 생각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소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진화론, 문화는 진보한다. 문화는 진보합니까? 라고 이렇게만 묻고 말았었어요. 왜 그때 가서 지금 이 얘기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하면은 뭐 이게 멘붕이 올 것 같아 제 생각에 감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화는 진보합니까? 라고 이렇게만 질문하고 말았는데, 일단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그런 진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하는 진화는, 그죠? 그것이 신체적 특징이든 행동이든, 즉 문화든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는 진보한다는 틀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그죠? 금방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 말씀드렸고, 그것이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동영상에서처럼 동영상 다시 봅시다. 동영상에서처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한 개체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목이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새끼에게 유전되어진다, 이런 생각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 거예요. 뭐요? 세상을, 즉 생물이든, 그죠? 그것이 뭐 자연 환경이든 문화든 간에, 그죠? 있는 그대로 과학적인 팩트를 토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상대적인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그 현상을 설명하니까 이거 완전히 헛달짓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개체가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환경과 맞닥뜨려서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추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신체적 특징이든 행동이든 바로 문화든 진화하는 것이고, 거기는 진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If all the tall trees suddenly died out and only short grass was left, all those long-necked giraffes would be at a disadvantage. Secondly, survival is not how evolution occurs. Reproduction is. And the world is full of creatures like the male anglerfish, which is so small and ill-suited for survival at birth that it has to quickly find a mate before it dies. But at least we can say that if an organism dies without reproducing, it's evolutionarily useless, right? Wrong. Remember, natural selection happens not at the organism level, but at the genetic level. And the same gene that exists in one organism will also exist in its relatives. So a gene that makes an animal altruistically sacrifice itself to help the survival and future reproduction of its siblings or cousins can become more widespread than one that is solely... 예, 또 좀 말씀드리면 시간 제법 많이 지났는데, 아까 앞서 동영상에 가장 빠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녀석이 살아남는다, 그것 아니에요. 바로 주어진 환경에서 작은 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면 작은 게 선택되어지고, 그죠? 느린 게 유리하면은
느린 게 선택되어지는 거야. 바로 환경에도, 변하는 환경에도, 그리고 내가 가진 특징에도, 신체적인 행동의 특징에도 어떤 가치 개념에서 우리는 크고 빠르고 세면은 좋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가진 편견, 잘못된 어떤 가치 개념 때문에 우리 삶도 그렇고 이 자연현상, 이걸 보더라도 그렇게 적용해서 얘기를 하지, 바로 이 자연선택에 대한 진화에는 그런 가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그 환경과 맞닥뜨렸을 때 그냥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면 그것이 세대를 거듭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뭐 신체적 특징이나 행동 특징은 결국 뭐에서 발현되어지죠? 바로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어지니까 여기서 이 동영상에서 바로 그 개체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체가 가진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설명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선택되어지고 그 유전자가 바로 생식, 그죠? 그걸 통해서 더 교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의 대상은 유전자가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행동적 특징, 신체의 특징이 그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살아남고 새끼를 낳는 건 하지만 그 안에 선택되어진 건 유전자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가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그 환경에 맞닥뜨려서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면은 그냥 우연히, 그죠?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추럴한 그러한 실렉션, 선택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쭉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이제 적용해서 살펴볼 겁니다. 조금 남았는데 요거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Concerned with self-preservation. Anything that lets more copies of the gene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will serve its purpose. Except evolutionary purpose.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to keep in mind about evolution is that when we say things like genes want to make more copies of themselves, or even natural selection, we're actually using metaphors. A gene doesn't want anything, and there's no outside mechanism that selects which genes are best to preserve. All that happens is that random genetic mutations cause the organisms carrying them to behave or develop in different ways. Some of those ways result in more copies of the mutated gene being passed on, and so forth. Nor is there any predetermined plan progressing towards an ideal.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죠? 진화가 일어나는, 즉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여기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Form. It's not ideal for the human eye to have a blind spot where the optic nerve exits the retina, but that's how it developed, starting from a simple photoreceptor cell. In retrospect, it would have been much more advantageous for humans to crave nutrients and vitamins rather than just calories. But over the millennia, during which our ancestors evolved, calories were scarce, and there was nothing to anticipate that this would later change so quickly. So, evolution proceeds. 좀 전에 지금 칼로리 영양소 얘기하죠. 우리 요것과 관련해서 음식 문화 이후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좋을 텐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 문화,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진화 가지고, 즉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가지고 음식 문화라는 우리 행동을 또 살펴볼 겁니다. It's blindly, step by step by step, creating all of the diversity we see in the natural world.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해죠. 네. 바로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보편 원리, 자연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